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큰 뷰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있어서 시황 영상을 추가적으로 촬영하고자 합니다. 브리핑에 앞서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지금 현 구간이 많이 어렵습니다. 앞부분에서 이미 호흡을 놓치면은 계속해서 매매가 아마 말리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거나 지금 매매가 많이 꼬이시는 분들은 2주 전 영상이긴 한데 구간을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부터 보시면서 지금 현 구간에 대한 브리핑을 들어야 조금 이해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최근 영상 보고 현 구간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챕터 보기를 클릭하시면 굴파기 패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큰 뷰에서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굴파기 패턴 말고는 오르더라도 좀 하방을 본다 라는 설명과 함께 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없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 롱을 탔고요. 당연히 이제 아래서 롱을 탔고 위에서 숏을 탔고 큰 뷰에서 저는 더블탑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래서 롱을 탔고 위에서는 숏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위에서 잡은 숏은 아래 롱 평단까지는 좀 스윙의 전략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좀 귀찮으시면 지금 영상만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왔을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바로 켰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이 채널 그리고 숏 잡은 것까지 평단을 보여드렸습니다. 포지션 진입에 대한 디테일 설명과 마지막 구간에 대한 해석 그리고 그걸 리플레이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설명이 좀 궁금하신 분은 어제 라이브 방송을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톡방에서 라이브 방송하기 전에 포지션 진입하기 전에 브리핑 했던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처를 찍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두 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기 채널 부근 손익비 좋게 매매하는 전략은 괜찮죠. 특히 저기 채널 중단과 겹쳐지는 부분에 닿으면 방향은 모르더라도 손익비는 좋은 구간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 왔을 때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손익비 좋은 구간이고 어제와 동일한 전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뚫리면 쭉 가는 경향이 있어서 굳이 돌파 매매를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는 거래량이 좀 나오긴 하네요. 어제처럼 또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원래 하고 저도 손절로스 걸고 들어갔다고 포지션을 오픈을 했죠. 포지션을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손익비 좋은 구간이고 작도 매매는 작도 두 구간이 겹쳐지는 구간에서는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것과 애매한 구간에서 매매하는 건 아예 진입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서 그냥 오르는 게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손절로스는 차트상 0.4% 위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상승 채널이어서 두 번 정도 버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라고 하면서 그려지기 전에 이런 호흡을 제가 미리 그려드린 겁니다. 여기가 이제 손절로스라고 차트상 표현을 해드린 거죠. 끝자락에서 쐐기 형태의 모습이 나오고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왔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다행히 잘 포지션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이 포지션 진입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라이브 영상에서 리플레이까지 써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현 구간에서 베어 플래그의 가능성이 있는 채널이 나와서 시황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방으로 눌림이 나오는 중에 상승 채널이 나오는 걸 우리는 베어 플래그라고 합니다. 베어 플래그가 무슨 패턴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도 영상을 리플레이까지 써서 패턴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패턴을 이제 베어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는 겁니다. 1시간 봉 이상급 캔들에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온 레퍼런스를 찾아봐야겠죠. 8월 19일에서 8월 27일 이 구간에서도 25K에서 눌림 이후에 이쁘게 상승 채널을 그려주면서 베어 플래그의 패턴 값을 채워줬습니다. 플래그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림이 나와야 됩니다. 48K 구간이죠. 4월 6일부터 4월 11일 이 부분에서도 하락하던 중에 이쁘게 상승 채널을 그려주고 눌림이 나왔습니다. 이런 레퍼런스와 현 구간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딩 뷰에서 제공되는 봉 패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48K 구간의 레퍼런스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늘리면은 어느 정도 무빙으로 보입니다. 동일하게 25K 구간도 봉 패턴을 한번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보면 어느 정도는 납득 가능한 무빙입니다. 눌리는 중에 상승 채널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베어 플래그 패턴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플래그 패턴은 특성상 이런 식으로 확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이런 채널을 뚫게 되면은 현 구간에 대한 베어 플래그 해석은 파기를 해야겠죠. 그리고 하나 팁을 더 드리자면 이런 플래그 패턴이 나왔을 때 보통 1대1의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ABC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ABC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도구가 추세 기반 피보나치 도구입니다. 이렇게 여기 A, B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면은 1대1까지 눌림이 나오면 여기 부근까지는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파동이라는 게 연장이라는 게 또 있어서 1.618 부근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눌릴지는 모르겠으나 눌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여기 부근까지는 눌리는 것도 이론상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2평을 키는 게 좀 좋습니다. 저는 99, 200, 400 2평을 키는데 초록색이 99, 보라색이 200 2평선인데 만약 여기까지 눌림이 나온다면 여기는 굉장히 큰 저항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근에도 하필 CME 갭이 위치하기는 합니다. 여기까지 눌린다는 게 아니라 그냥 확장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 나오는 게 파동상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파동으로 시장을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여기에 있죠. 제가 파동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예측하는 매매를 하지 않는 거일 뿐입니다. 저도 처음 입문을 파동으로 공부를 했고 기본적인 파동은 사용할 줄 압니다. 그리고 파동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이고날 패턴입니다. 혹시라도 파동을 쓰시는 분들이면 꼭 다이고날 패턴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 영상을 촬영을 해놨고 이미 2주 전부터 큰 뷰에서의 아이디어를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보이는 패턴만 언급을 했고 이 이후에 시황 영상은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만 이 채널이 상방 돌파가 나오면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점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황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 그려진 차트에서는 모두가 다 도사입니다. 이래서 내렸고 이래서 올랐고 여기서 진입을 할 만했고 이래서 손절을 할 만했습니다라는 그런 브리핑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 그려지기 전에는 극심한 공포를 주기 때문에 분석을 그렇게 했더라 하더라도 베팅을 사실 못하는 게 대다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매 복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결제하시면 리플레이 기능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결제를 하셔서 그 리플레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레퍼런스에 의한 분석으로 차트를 바라볼 뿐 제가 다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이즈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건 없다. 이 차트 시장에서는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그거를 고쳐야 합니다. 실수를 줄여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매가 수익이었던 손실이었던 복귀를 하셔야 그 다음번에의 매매도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황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